새벽 3시, 사하라 사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중국, 미국 8만 7천 대군이 동시에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인구 450만의 작은 나라 모리타니. 하지만 서울발 긴급 속보 한 줄에 세계 최강대국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리타니, 한국과 극비리에 백악관도, 엘리제궁도, 중국까지 동시에 떨게 만든 한국이라는 이름. 총 한 방 쏘지 않고 3대 강국을 멈춰 세운 충격적인 72시간. 그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장 피에르 듀봉입니다. 프랑스 출신 아프리카 전문가죠. 파리의 국제개발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사하라 지역을 분석해왔습니다. 식민지 이후 모든 분쟁과 자원 전쟁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최근에 받은 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항아리만치 조용했죠. 그날 아침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리타니가 움직인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30년간 이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모리타니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잊혀진 나라였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히토류와 리튬이 발견됐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자원이었죠. 순식간에 강대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식민지 시절 연주를 동원했고 중국은 1대1로를 앞세웠죠. 미국도 민주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접근했습니다. 모두가 그 자원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움직인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몇 달 전 모리타니 동부 국경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말리 북부에 재배치되고 있었죠. 동시에 중국은 알제리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그 사이에 낀 모리타니 정부는 침묵했어요. 공식 발표도 없었죠. 모든 자원 개발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중국이 동시에 압박한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을 둘러싼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다는 신호였죠. 30년 동안 이런 팽팽한 대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발 외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죠.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4단어였습니다. 모리타니 한국 극비 협정.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모리타니와 한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자원 전쟁에서 프랑스도 밀리고 중국도 밀리고 미국도 밀렸는데 왜 한국이 이 판에 등장하는 겁니까? 그 짧은 기사에 담긴 의미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예감이었죠. 저는 모리타니 관련 내부 문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죠. 누악쇼트에 있는 제 동료였습니다. 모리타니 정부 내부 문건이었어요. 극비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막화 역전 기술, 자원보다 중요한 생존 해법.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자원보다 중요하다고요? 리튬과 히토류를 포기하고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죠. 프랑스는 자원만 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미국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사막을 농토로 바꾸겠다고 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막을 농토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파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의 모리타니 진출은 유럽의 자원 안보를 위협한다. 저는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유럽의 자원 안보를 위협한다고요? 군대도 없는 한국이 어떡해요? 같은 날 오후 베이징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특정 국가의 무분별한 기술 이전은 아프리카 질서를 교란시킨다. 워싱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사하라 지역의 급격한 변화는 테러 세력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프랑스, 중국, 미국이 동시에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한국이 가진 게 뭐길래 강대국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죠. 천천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원 전쟁의 판도가 서울에서 뒤집히고 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리타니가 리튬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사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들은 자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은 사막에 생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타니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모리타니가 한국을 선택한다는 소식이 퍼진 지 며칠 후 밤늦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악쇼트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었죠. 주봉 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고
다음 날 새벽 2시에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말이죠. 프랑스 대사가 문서를 돌렸습니다. 모리타니 대통령이 서명한 공식 협정서였어요. 제목을 보자마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사하라 그린 프로젝트 전면 수용. 미국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리타니가 서방과 중국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중국 대사가 끼어들었죠. 우리는 1,0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까지 모든 인프라를 건설해주겠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무역 지위를 약속했죠. 유럽 시장 전면 개방 의료. 그런데 모리타니는 그 모든 걸 거부하고 한국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이었죠. 그것도 무상으로 말입니다. 사막 녹화 기술 전면 이전, 지하수 탐사부터 점적 관수, 염분 제거, 태양광 담수화까지 모든 특허와 노하우를 모리타니에 제공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조건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술은 곧 권력인데 그걸 통째로 넘긴다고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조항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500명이 3년간 현지에 거주하며 기술을 전수한다. 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 미국 대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때 일본 대사가 조용히 말했죠. 돈이 아니라 신뢰를 산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프랑스는 자원을 가져가려 했고 중국은 부채를 남기려 했죠. 미국은 기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리타니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어요. 문명의 충돌이었죠. 착취와 지배의 논리 대 공존과 나눔의 논리가 맞붙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네갈, 말리, 니제르가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한국 모델을 원한다. 사하라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죠. 아프리카 담당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서아프리카 전체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간 쌓아온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섰죠. 아프리카는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다. 한국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리타니 국영방송이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제목은 한국이 온다였습니다.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사막 녹화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죠. 몽골 고비 사막을 농장으로 바꾼 이야기, 중동에서 바닷물로 농사짓는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미 성공한 시범 사업들까지요. 모리타니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도 누악쇼트 거리엔 한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젊은이들이 들고 다녔죠. 한국이 희망이다. 우리도 한국처럼. 그때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의 케이팝 댄스였어요. 완벽한 칼군무였습니다. 관객들이 열광했죠.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소녀를 인터뷰했어요. 왜 팝을 좋아하니? 한국은 꿈을 이룬 나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빠들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동의했죠. BTS 최고, 블랙핑크 사랑해.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총이나 돈보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죠.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어요. 프랑스는 50년간 통치했지만 우리에게 남긴 건 빈곤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빚더미만 안겼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러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서도록 돕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죠. 모리타니 동부 타간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도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었고 모래 폭풍이 시야를 가렸죠. 동행한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죽음의 땅입니다. 1000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초록빛이 보였거든요. 처음엔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흔히 보는 착시 현상이죠.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진짜 농장이었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있었죠. 한글과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희망 농장 제일호.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죠. 한국인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이곳 책임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긴 비도 안 오는데요. 김진수 씨가 웃으며 땅을 가리켰습니다.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지하 200m의 거대한 수맥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만주에서 찾던 방식으로 발견했죠.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염분을 제거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죠. 한국이 70년간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때 한 현지인이 뛰어왔습니다. 김 형님,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김진수 씨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아마두예요. 지금은 제 동생이자 파트너죠.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동생이요. 아마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형님이 저를 동생으로 받아줬어요.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의 우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마두는 글도 몰랐어요. 하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글 공부를 했어요. 아마두가 덧붙였습니다. 형님은 밤늦게까지 저를 가르쳐줬어요. 농업 기술뿐 아니라 인생까지요. 저한테 한국 이름도 지어줬어요. 한국 이름이 뭔가요? 박희망이에요. 이 농장 이름처럼 희망이죠. 그들은 진짜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피부색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농장을 둘러보는데 현지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물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죽은 땅에서 생명이 자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옆에 있던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0년 동안 유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농부가 될 수 있어요. 한국 덕분에요. 그때 한 여인이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방금 수확한 토마토였죠. 선생님, 드셔보세요. 우리가 키운 첫 토마토예요. 저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어떠세요? 여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토마토 중 최고예요.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막에서 자란 우리 토마토가요? 김진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토마토는 당도가 높아요. 일교차가 크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사막이 장점이 된 거죠. 그때 마을 전체에 방송이 울렸습니다. 한국어 방송이었죠. 오늘의 한국어 교실을 시작합니다. 모두 학교로 모여주세요. 순간 농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가고 어른들은 서둘러 걸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학교는 천막으로 만든 간이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젊은 한국인 여교사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 교사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한테도 한국 이름 지어주세요. 이수진 선생님이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네의 꿈은 뭐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그럼 니는 김건강이야.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가 되라는 뜻이지. 아이가 기뻐서 뛰었어요. 저는 김건강이에요. 김건강. 다른 아이들도 줄을 섰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니는 박지혜.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렴. 저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니는 이풍년. 풍년을 만드는 농부가 되길. 아이들은 받은 이름을 종이에 적어가며 연습했어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건 내용이었죠.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물절약 농법을 배워볼게요. 한국어로 점적 관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고 학생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농업 기술을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쉬는 시간에 한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죠. 아저씨, 저 한국 이름도 있어요. 희망이에요. 누가 지어줬니? 김 선생님이요. 우리 반 아이들 모두 한국 이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사랑아, 기쁨아, 평화야, 이리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한국 이름을 자랑했죠. 저는 최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래요. 저는 정기쁨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래요. 저는 강평화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정체성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급식소로 갔죠. 메뉴가 놀라웠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여기서 김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조리사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양배추는 우리가 키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내일은 김장하는 날이에요. 마을 전체가 함께 김치를 담그죠. 다음날 아침 일찍 김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수진 선생님이 지휘했습니다. 자, 먼저 배추를 절여야 해요. 수백 포기의 배추가 소금물에 담겼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일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 노래에 맞춰 손을 움직였습니다. 리듬이 맞으니 일이 즐거워 보였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전통절임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김치는 특별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죠.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마늘, 생강, 젓갈을 섞었어요. 젓갈은 어떻게 구했어요? 바다에서 공수했어요. 한국 정부가 지원했죠. 진짜 김치를 만들려면 젓갈이 필수래요. 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양념을 버무렸죠. 매워요. 한 아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괜찮아. 손 씻고 우유 마시렴. 이수진 선생님이 달래줬죠. 김장이 끝났을 때 1000포기가 넘는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마을 족장이 선언했어요. 오늘은 축제다. 우리가 만든 김치를 함께 먹자. 저녁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치와 함께 현지 음식도 차려졌죠. 쿠스쿠스에 김치를 얹어 먹는 사람, 양고기 구이에 김치를 싸먹는 사람, 문화가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교류죠.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새로운 맛을 만들고.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김치 쿠스쿠스 최고. 모두가 웃었어요. 사막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 후 김진수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농장 뒤편이었죠. 여기가 우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복잡한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었죠. 태양광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루에 1000톤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요. 바다가 300km나 떨어져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작했죠. 초기 투자비만 5억 달러가 들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돈을 왜 여기에 쓴 겁니까? 김진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주봉 박사님, 우리나라도 60년 전엔 이랬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그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전 아프리카가 바뀔 거예요. 그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는 거죠. 그때 아마두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우물에서 새로운 수맥을 발견했어요. 김진수 씨가 뛰어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한 노인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알라요. 감사합니다. 한국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노인이 올라갔어요. 마을 족장이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였어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이 한국과 형제가 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족장이 계속 말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족장님, 제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노래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이었죠. 청년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마을 전체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의 한국 민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모래 언덕 너머로 아리랑이 퍼져나갔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왔어요. 철새들이었죠. 물소리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새들이 우물가에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새다, 새가 왔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죠. 새들도 우리 마을이 좋대요. 한국이 만든 마을이 좋대요.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식민 지배가 아니었어요. 문화 제국주의도 아니었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희망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땅이 살아나고 새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기적. 그 기적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프랑스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을 위기였으니까요. 엘리제궁 지하 상황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내부 고발자를 통해 그날의 대화를 입수할 수 있었죠. 프랑스 대외정보국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모리타니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정보원들이 모두 추방됐어요. 대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물었죠. 오페라시옹 사하라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계획이 떴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농장에 병충해를 퍼뜨리며 우물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었죠. 국방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테러 행위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럼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를 모두 잃을 겁니까? 정보국장이 반문했죠. 마크롱 대통령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방법을 쓰세요. 경제적 압박으로요. 다음 날부터 프랑스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서아프리카 프랑 사용국들에게 통보가 갔죠. 한국과 협력하면 프랑화 사용권을 박탈하겠다. 이건 경제 테러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화 없이는 무역이 불가능하니까요.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제고하기 시작했죠. 그때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베이징 중남회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막아라. 우리의 1대1로가 위험하다. 중국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1대1로 자금을 무기로 압박했어요. 한국 기술을 받으면 중국 차관을 전면 중단한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의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더 교묘한 방에 공작도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타간트 지역에서 일하던 김진수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 정체불명의 드론이 농장 위를 날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토마토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죠. 병충해를 살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어요. 그들도 프랑스를 무서워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비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천연 방제법이죠.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병든 작물을 치료하고 새로운 모종을 심었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족장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모리타니 북부 아데라르 부족장이 수도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인물이었죠. 대통령,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시오. 우리 전통을 버리는 일이오. 다른 부족장들도 동조했습니다. 프랑스와 200년을 함께했소. 갑자기 바꾸면 혼란만 올 뿐이오. 하지만 젊은 부족장들이 반발했죠. 타간트의 부족장이 일어섰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굶주림이 전통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는 게 전통입니까? 그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로 푸르게 변한 자기 지역 사진이었죠. 보십시오. 석 달 만에 사막이 농장이 됐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늙은 부족장이 반박했어요. 그건 일시적일 뿐이오. 한국이 떠나면 다시 사막이 될 거요. 그때 모리타니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는 문서를 들어 올렸죠. 보십시오. 모든 특허, 모든 노하우를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순간 서울에서는 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회장들이 청와대에 모였죠. 한국 경제의 거물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삼성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죠. 현대 회장이 동의했어요. 아프리카는 미래입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진출해야 해요. LG 회장이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컨소시엄을 만들죠. 한국 아프리카 미래 펀드를요. 규모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1,00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00억 달러는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이었죠. SK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500억을 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업들과 나누죠.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 재벌 총수들이 한마음이 된 건 처음이었어요. 이번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요. 며칠 뒤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업연합, 아프리카에 1,000억 달러 투자. 세계가 놀랐죠. 작은 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 10만 명 한국 연수, 1,000개 스마트팜 무상 건설, 10,000개 학교의 컴퓨터실 설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주는 투자였죠. 프랑스 언론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박이라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공개 선언했어요. 우리는 프랑화를 포기해서라도 한국과 함께하겠다. 말리도 가세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위기 때 알 수 있다. 한국이 진짜 친구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토고, 베냉까지 서아프리카 전체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리타니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기로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가 한국 국정원에 입수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대응했죠. 모리타니 정부에 정보를 넘기고 보안 장비를 지원했어요.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주동자들이 체포됐죠. 그 중엔 프랑스 정보 요원도 있었습니다. 국제적 스캔들이었어요. GNN이 폭로했습니다. 프랑스, 아프리카 쿠데타 기도 발각. 프랑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죠.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겠습니다. 사실상 한 발 물러서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친구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프랑스도 함께하길 원한다면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발전은 모두의 과제니까요. 관용의 손길이었습니다. 파리는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제안이었죠. 일주일 뒤 프랑스 외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건설적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대는 멈췄습니다. 그날 밤 모리타니 타간트 농장에선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진수 씨가 제게 전화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버텨냈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리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였죠. 프랑스는 물러섰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누악쇼트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죠. 모리타니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작은 나라 모리타니가 이렇게 주목받은 건 처음이었죠. 회담장 앞은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아니었어요. 환영 인파였죠. 한국 환영합니다. 코리아 모리타니 영원히. 프랑스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닌 한국어 구호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가졌죠.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나왔죠. 모리타니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사하라 그린 동맹 창설을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동맹이라고요? 한국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죠. 이것은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생명의 동맹입니다. 사막을 정원으로 바꾸는 꿈의 동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어요. 한국이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과 교육에 투자한다는 거였죠. 10,000개의 학교를 세운다. 10만 명의 기술자를 양성한다. 100만 헥타르를 농지로 바꾼다.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하라의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때 모리타니 대통령이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합니다. 회담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어를 버리고 한국어를 택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모리타니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는 계속 말했죠. 프랑스어는 과거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미래의 언어예요. 프랑스 특파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를 버린다는 건 혁명적 선언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동시에 성명을 냈어요. 우리도 사하라 그린 동맹에 참여한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니제르, 차드, 수단까지 합류 의사를 밝혔죠. 일주일 만에 10개국이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아프리카, 절반이 한국과 손잡은 거예요. 파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아프리카로 날아갔죠. 여러분, 프랑스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200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 대통령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200년 동안 프랑스가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가난과 종속뿐이었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석 달 만에 사막을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프랑스는 20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UN 총회가 열렸죠. 뉴욕이었습니다. 모리타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작은 나라 정상이 기조연설을 하는 건 이례적이었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기적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사막이 농장으로 바뀌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었죠.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물이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한국이 그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요. 총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일어났고 중국 주석도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만 앉아 있었죠. 그때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 여러분, 한국은 제안합니다. 지구촌 그린 동맹을 만들자고요. 그는 계속 말했죠. 사막화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에 우리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말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먼저 호응했어요. 우리도 참여한다. 사우디 왕세자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요르단 국왕이 일어섰죠. 순식간에 30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타임스는 일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죠. 작은 나라가 큰 꿈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 힘이 아닌 나눔으로, 지배가 아닌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사하라로 향했죠. 이번엔 모리타니뿐 아니라 말리, 니제르, 차드까지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말리 북부트였어요. 한때 황금의 도시로 불렸지만 지금은 사막에 묻힌 폐허였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외곽에 거대한 온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한국 스마트팜 제1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딸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딸기라니요. 한국인 농업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여기 팀북투 스마트팜 책임자예요.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고부가 가치, 작물이거든요. 한 킬로에 $20를 받을 수 있어요. 현지인들의 수입이 10배는 늘어납니다. 그녀는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요. 온도, 습도, 영양분 공급까지 인공지능이 관리하죠.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초기 투자는 큽니다. 하지만 3년이면 회수돼요. 그 후엔 순이익이죠. 온실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농업 전문가예요.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죠. 내년엔 제 온실을 가질 거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딸은 한국 대학에 갈 거예요. 농업을 제대로 배우려고요. 한국 대학이요? 네, 한국 정부가 장학금을 준대요. 아프리카 학생 10,000명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니제르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니암의 근교였죠. 거기선 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하라 솔라시티. 수천 개의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는 박성호 씨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100만 가구에 공급됩니다. 수익성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전기료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10년이면 충분해요.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여기서만 5,000명이 일해요. 모두 현지인이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뒤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교엔 컴퓨터실이 생겼고 병원엔 의료 장비가 들어왔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게 천국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70평생 캄캄한 밤만 살았는데 이제 밤에도 낮 같아요.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차드에 도착했을 때는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 주간이었죠. 수도 은자메나 중심가에 한국 부스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김치 만들기, 한글 배우기, K-팝 댄스까지.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한국 취업 상담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죠.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현지 매니저가 필요하죠. 한 청년이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삼성전자 차드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의 친구들이 축하했죠. 와, 삼성이라니, 니 이제 한국인이야. 그때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의 K-팝 댄스였어요. 완벽한 칼군무였습니다. 관객들이 열광했죠.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소녀를 인터뷰했어요. 왜 K-팝을 좋아하니? 한국은 꿈을 이룬 나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빠들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동의했죠. BTS 최고, 블랙핑크 사랑해.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총이나 돈보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죠. 밤이 됐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은자메나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치킨, 평양냉면, 제주 카페. 한국인가 싶을 정도였죠. 옆 테이블에 현지 기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내년엔 한국 연수를 가기로 했어. 나도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어.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해.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들에겐 한국이 롤모델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 사막을 정원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심었죠.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닮아가면서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프랑스는 물러섰지만 다른 강대국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파리에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 정상들이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한 접근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도 변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된 태도가 낯설지만 환영할 만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도중 모리타니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여러분, 프랑스를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리타니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증오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프랑스도 변한다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단 1년 만에 우리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사막이 농장으로 변한 모습,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장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 기뻐하는 표정들. 프랑스와 한국, 둘 다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네갈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방금 다카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다고요. 화면을 켰습니다. 수십만 명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한국과 함께, 한국이 미래다. 세네갈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도 한국처럼 우리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정상들이 차례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한국 모델을 중심으로 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진정성 있게 참여한다면 환영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완전한 배제는 아니었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거죠. 더 극적인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모리타니로 돌아온 대통령을 수백만 명이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그들은 태극기와 모리타니 국기를 함께 들고 있었죠. 대통령이 공항에서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한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80평생을 살았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태어나 프랑스 지배 아래서 늙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죽기 전에 진짜 독립을 받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군중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그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어요. 한 소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죠. 그녀는 한국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소녀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이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맑은 목소리가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곧 수백만 명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CNN 기자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였어요. 건기인 사하라에 비가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를 맞으며 울고 웃었죠. 기적이다. 신이 축복하신다.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비를 가져왔어요. 과학적으론 우연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아프리카를 연구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순간, 사랑이 지배를 넘어서는 순간. 이틀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알제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수도 알제를 100만 명이 가득 메웠죠. 우리도 한국 모델을 원한다.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 중 가장 오래 저항한 나라였습니다. 130년간 싸웠죠. 그런 알제리 국민들이 이제 한국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대표가 선언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희망이다. 우리도 사하라를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체가 한국을 부르고 있었어요.
파리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변화의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선 겸손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막에 희망을 심었고 이제 그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한국 증시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주가가 치솟았죠. 아프리카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로 말이죠. 몇 달 후였습니다. 모리타니 동부 사막 한가운데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죠. 사하라 그린 베이스 준공식이었습니다. 여의도 10배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태양광 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스마트팜, 연구소가 한 곳에 모인 복합 단지였죠. 전 세계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UN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요. 한국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를요.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거대한 분수가 솟아올랐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5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참석자들이 탄성을 질렀죠. 믿을 수 없어. 기적이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지하 5에서 거대한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찾아낸 거죠. 분수 주변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사막에선 볼 수 없던 푸른 나무들이었죠. 이 나무들은 한국에서 개발한 내염성 품종입니다. 소금물로도 자랄 수 있어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발전소였죠. 하루 생산 전력이 원자력 발전소 한 기와 맞먹습니다. 그 전력으로 뭘 하죠? 물을 만듭니다. 하루에 100만 톤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요. 담수화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죠. 이 기술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역삼투압 방식은 기존보다 전력을 70% 절약해요. 다음은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축구장 100개의 크기의 온실이었죠. 안에선 상상도 못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벼, 밀, 옥수수는 기본이고 포도, 사과까지. 사막에서 사과를요. 네, 온도와 습도를 완벽히 제어하면 가능합니다. 한 구역에선 현지인들이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가 가르치고 있었죠. 이 시설은 1년에 10,000명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장을 만들어요. 연구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농업 바이오였죠. 여기서 사막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합니다.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작물을요. 연구원 절반이 현지인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을 만났어요. 전 모리타니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고향을 위해 일합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죠. 우리가 개발한 품종으로 아프리카 기아를 끝낼 거예요. 준공식 하이라이트는 미래도시 공개였습니다. 그린베이스 옆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였죠. 이 도시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물도 착하고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집값이 얼마죠? 무료입니다. 뭐라고요? 5년간 거주하면 소유권을 드립니다. 대신 농업이나 연구 활동에 참여해야 하죠. 벌써 10만 명이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연합이 그린 아프리카 선언문에 서명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사하라 사막의 20%를 농지로 전환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죠.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살렸고 황무지를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하라를 정원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그때 모리타니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국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술렁였죠. 새 이름은 그린 모리타니아입니다. 사막의 나라가 스스로를 녹색의 나라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특별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요. 사실상 준동맹이었습니다. 작은 아프리카 나라와 아시아 나라가 하나가 된 거죠. 그날 밤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모리타니 청년들의 합동 공연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노래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가 섞인 새로운 노래였죠. 사막의 핀 꽃 우리의 희망 함께 가는 길 영원하리라.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사하라 사막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어요. 태극 문양과 모리타니 초승달이 함께 그려졌죠. 그 순간 누군가 외쳤습니다. 코리아 만세, 모리타니 만세. 수만 명이 함께 외쳤어요. 만세, 만세.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걸 봤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을 그들은 지배하지 않고 함께했다. 매앗지 않고 나눴다. 그리고 사막이 정원이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특별 총회가 열렸죠. 의제는 한국과 아프리카 그린 모델의 세계적 확산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어요. 인류는 기후 위기와 사막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켰죠. 1년 전과 현재의 위성사진이었습니다. 모리타니 동부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막이 정말로 농지가 된 거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기술이며 인류애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제안합니다. 전 지구적 그린 동맹을 만들자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어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합니다. 각국이 자원과 인력을 제공합니다. 함께 지구를 살립시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참여하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을 바꾸고 싶습니다. 미국도 나섰죠. 우리도 함께합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호주가 줄줄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순식간에 100개국이 동참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한국 모델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프랑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을요. 미래는 협력에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화해의 순간이었죠. 세계은행 총재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린 아프리카 펀드를 조성합니다. 규모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라고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면 우리가 자금을 댑니다. 함께 아프리카를 바꿉시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 전체에게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국가 전체가 노벨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인류의 희망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죠. 이 영광을 아프리카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리타니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두 정상이 포옹했죠. 그 순간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어요.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새로운 리더를 인정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BBC는 이렇게 썼죠.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꿨다. 힘이 아닌 나눔으로. 며칠 후였습니다. 서울에서 제1차 지구촌 그린 서밋이 열렸어요. 150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은 경복궁에서 열렸죠. 한국 대통령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각국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루바랄리 사막을 오아시스로, 멕시코, 치와와 사막을 농장으로, 이집트 서부 사막을 신도시로 모두가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깜짝 손님이 나타났어요.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도 참여를 선언했죠. 한국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서밋 마지막 날 서울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향후 20년간 지구 사막의 절반을 녹지로 전환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죠. 하지만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트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한국 아프리카 우정타워였죠. 10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준공식에 아프리카 54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어요. 건물 꼭대기엔 특별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한 손은 아시아인, 한 손은 아프리카인이었어요. 모리타니 대통령이 제막사를 했습니다. 이 탑은 영원한 우정의 상징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하나 되는 증거죠. 타워 안엔 놀라운 시설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대학, 기술연구소, 스타트업 센터, 문화교류관까지. 가장 인상적인 건 70층에 있는 미래 전시관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아프리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하라가 거대한 농장이 되고 도시들이 숲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실제로 변화는 빨랐습니다. 모리타니 국민소득이 1년 만에 2배로 늘었어요.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죠. 실업률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육이었습니다. 문맹률이 70%에서 30%로 떨어졌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를 깨친 거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살에 처음 글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글이 쉬워서 금방 배웠어요. 이제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녀가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죠. 사랑하는 손자야, 할머니가 드디어 글을 배웠단다. 한국 선생님 덕분이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모리타니가 기아 종식을 선언했다. 인구 400만 명이 모두 하루 3끼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UN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말했죠. 이것은 인류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사막 국가가 식량 자급을 달성했으니까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누악쇼트 중앙광장이었죠. 무대 위엔 한국 농업 전문가들과 모리타니 농부들이 함께 섰어요. 그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환호했죠. 그때 한 소년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12살 모하메드였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배고파서 학교도 못 갔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배부르게 먹고 학교에 가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는 한국 국기를 들어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수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함성이 사하라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지막 변화가 시작됐어요. 모리타니 의회가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제1공용어로 지정한다.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우선한다는 거였죠. 의회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꿀 것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작성되기 시작했고 거리 표지판도 한글로 바뀌었죠. 방송국도 한국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타니 뉴스입니다. 앵커가 유창한 한국어로 뉴스를 전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타간트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첫 농장이 시작된 곳이었죠.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끝없는 초록 들판이었습니다. 밀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죠. 김진수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막이 황금 들판이 됐어요. 그의 옆엔 모리타니 청년이 서 있었죠. 1년 전 만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농업 전문가예요. 내년엔 제 농장을 시작할 거예요. 그들은 형제처럼 어깨를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농부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노래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푸른 들판, 꿈에도 소원은 푸른 들판. 노을 속에서 그들의 노래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사하라에 있었죠. 책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문명, 정복이 아닌 공존의 길.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프랑스는 20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했지만 가난만 남겼죠. 중국은 돈을 뿌렸지만 빚만 남겼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말했지만 혼란만 남겼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나눴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꿈을 심었죠. 그리고 사막이 정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문득 사하라의 푸른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 본 희망이 그리웠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리타니 대통령이었죠. 박사님, 우리는 국가 표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로 바꾸십니까? 함께 가는 나라, 한국어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가 한국어를 국가 표어로 삼는다니요.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까?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박사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예 시민이 되어주시겠어요? 저요. 왜 저를요? 박사님은 우리의 변화를 세계에 알린 증인이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영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니, 고백을 썼다는 게 맞겠네요.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다. 유럽의 우월함을 믿으며 자랐다. 아프리카는 도와줘야 할 불쌍한 대륙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한국이 내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도운 게 아니었다. 함께 성장한 것이었다.
지배하지 않고 나누었다. 가르치지 않고 배웠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죠. 다음 해에 사하라로 이주하기로요.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엔 희망이 있으니까요.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엔 한국이 있으니까요. 1년 뒤 저는 모리타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한글 간판이 저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모리타니에.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한국어로 물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희망 농장으로 가주세요. 아, 거기요. 제 아들이 거기서 일해요. 한국 선생님들께 배우고 있죠. 차는 푸른 들판을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선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좀 달랐어요. 사하라와 우정탑이 마르고 닳도록. 모리타니 버전 애국가였던 거죠.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수 씨가 저를 맞았어요. 박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죠.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언어를 넘어 하나가 된 가족.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농장 언덕에 올라 사하라를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그 너머로 보이는 새로운 도시들. 하늘을 나는 드론들과 땅을 달리는 전기차들. 이것이 한국이 만든 새로운 아프리카였습니다. 아니,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든 새로운 세계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사하라의 별은 유난히 밝았죠.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것을 한국 별이라고 불렀어요. 희망을 가져다준 별이라고, 기적을 만든 별이라고.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꿀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걸. 힘이 아닌 사랑이 진정한 정복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나라가 있다는 걸.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하라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잊혀진 대륙에 희망을 심은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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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